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협상을 공식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미국 언론들까지 진입학으로 부산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FTA 재협상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회담 후 장외에서 혼돈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We are renegotiating a trade deal right now as we speak with South Korea.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더니 정상회담이 끝나고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우주위원회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에선 한미 FTA가 2주 전에 만료됐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자국 언론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정확히 이해하는지 의심이 든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언에 우리 정부는 해명의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하여 양측 간에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단순한 말실수였을 것이란 분석이 있는 반면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주도권을 주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담긴 진위가 무엇인지를 놓고 혼돈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꺼낸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확실치 않다며 미국의 진위를 면밀히 파악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격차를 주요 의제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미국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한미 정상회담 직전 모두 발언을 통해 자동차와 철강을 무역 불균형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한국 정부가 연비와 깜빡이 규제, 수리 이력 보고 등을 요구해 미국 차 수출길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는 모두 오해라며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비 규정이 미국보다 20%가량 높은 건 사실이지만 EU는 우리보다 더 엄격한 연비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파리 협약에 의해 이 기준을 더 높이자는 것이 국제적 약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깜빡이 등이 주황색이라 빨간색 깜빡이 등을 장착한 미국 차의 판매가 어렵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차가 국내에서 빨간색 방향 지시등을 켜고 운행하는데 현재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리력 보고 제도 역시 국산차도 미국에서 비슷한 규제를 받고 있어 불공정 화두와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습니다. 철강업계도 미국의 문제 제기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매년 수만 톤의 중국산 철강이 한국을 경유해 미국 시장에 유입된다고 지적했지만 업계는 전체 한국 수출 물량의 2%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앞으로 5년간 14조 6천억 원을 미국 현지에 투자하는 만큼 트럼프 정부도 실질적 협력을 위해 화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전력 수급 문제 등 여러 쟁점이 있는데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르냐는 거겠죠. 아직까지는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일각의 우려만큼 폭등하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를 잠정 중단시키며 탈원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원전을 접는 대신 천연 액화가스 LNG나 신재생 에너지로 모자란 전력을 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지난해 기준 킬로와트당 186.7원으로 6, 70원대의 원자력이나 석탄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 늘리면 발전 비용이 최소 11조 원 이상 늘어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비용이 늘어난 만큼 어느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를 LNG와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은 각각 3.6%, 10.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용과 주택용 구분 없이 호당 한 달에 5,200원에서 15,000원을 더 내는 수준입니다. 아파트는 한 단지가 1호로 계산되는 만큼 가구당 인상분은 이보다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는 아직 신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분을 계산하거나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요금이 폭등할 거라고 단정하는 건 옳지 못하다면서 에너지원에 붙는 세금을 손보면 발전 단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3일에 재개됩니다. 최종 데드라인까지 약 2주간의 여유를 두고 있지만 위원회는 5일까지 심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후 첫 회의지만 노사 양측은 앞서 서로의 시각차를 재확인했을 뿐 논의는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어수봉 위원장은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사 양측의 양보를 요청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면서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절충하는 자세를 끝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겨서도 노사 간극이 줄지 않는 건 앞선 최저임금위와 마찬가지지만 올해만큼은 노동계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더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사용자 측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3년 동안에 연간 15.6% 정도 인상이 돼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가 공약 첫 해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서도 사측에서 좀 협조적인 부분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마지막 데드라인인 법정고시 2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약 2주의 시간을 남겨둔 최저임금위. 어수봉 위원장은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만큼 오는 5일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가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그 과정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신세롬입니다. 한동안 깊은 부진에 시달렸던 우리 조선업계가 올해 상반기 수주 점유율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글로벌 조선해운 조사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소의 수주량은 256만 CGT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올해 전 세계 발주량의 34%로 우리 조선은 중국, 일본의 추격을 물리치고 다시 수주 점유율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조선이 세계 수주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건 2012년 중국의 1위를 내준 이후 5년 만입니다. 저임금 여성 비중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상위 불명예를 벗지 못했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37.6%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줄었습니다. 하지만 2위 미국보다도 7.79%포인트 높았고 최하위권인 핀란드나 덴마크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았습니다. OECD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한 줄로 쭉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보다 3분의 2 미만을 받으면 저임금으로 봅니다. 2015년 기준으로 남녀 통틀어 전체 근로자 중 저임금 비율은 한국이 23.5%로 콜롬비아, 미국, 아일랜드에 이어 4위였습니다. 한국직업방송 그녀가 돌아왔다에서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소개됐던 25개의 직업으로 상반기 결산 특집을 방송합니다.
7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소개되었던 직업을 일반편, 경력 단절 여성 추천 직업편, 중장년 추천 직업편으로 나눠서 정리해봅니다. 4일 화요일 경력 단절 여성 추천 직업편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 추천 직업과 도전 직업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속기사, 유아 숲 지도사, 반려동물 관리사, 일식 조리사, 플로리스트 등의 직업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또 5일 수요일 중장년 추천 직업편에서는 중장년 직업 키워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정리수납 전문가, 복지원예사, 베이비시터,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의 직업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6월 수출액이 514억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올해 전체 무역 규모는 3년 만에 1조 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6월 수출액이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51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7% 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올해는 6달 내리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 덕에 올 상반기 수출은 2,800억 원 선을 눈앞에 두면서 2014년 이후 최대 반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18% 늘어난 400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 수지는 114억 달러 흑자를 나타내며 65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전체 수출과 수입은 지난해보다 각각 10%, 14% 늘어나 3년 만에 무역 1조 달러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수출 실적의 1등 공신은 역시 반도체와 선박이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80억 3천만 달러로 5월에 찍었던 사상 최대치를 한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선박은 고부가가치선인 해양 플랜트 3척 등 총 26척을 수출하면서 사상 최대 수출 실적 73억 7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SSD나 OLED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도 수출 증가에 톡톡한 기여를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하반기에도 세계 경기의 회복 흐름이 계속돼 수출 증가세는 유지하겠지만 유가 상승폭이 줄어들면 증가폭은 다소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주요 백화점들이 일제히 여름 정기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름 상품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잘만 고르면 최대 9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여름 정기 세일 시작과 동시에 백화점 매대에는 바캉스 제품들이 대거 진열됐습니다. 특설 행사장에는 여름 휴가를 앞둔 손님들이 물건 고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백화점 업계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세일 물량을 크게 늘린 것은 물론 리조트 숙박권, 신형 SUV 등 경품까지 내걸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6일까지 전 점포에서 바이어 추천 빅세일 상품전을 진행하고 나이키 등 총 85개 브랜드의 여름 상품을 최대 70% 저렴하게 선보입니다. 백화점 자체 브랜드 편집 매장의 직매입 상품은 최대 9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데 세일 기간 당일 구매 영수증을 소지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롯데리조트 속초 10년 회원권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은 패션부터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만원대 럭키박스를 만들어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신세계 삼성카드 등 제휴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캐리비안베이 신세계 프라이빗존 사용권을 선착순 제공합니다. 현대백화점은 선글라스 등 휴가철 아이템을 작년보다 30% 이상 늘리고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게 현대자동차 신형 SUV 코나를 경품으로 증정할 예정입니다. 백화점 업계는 여름 파격 세일이 소비 심리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최근 오너의 개인적 일탈로 논란이 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잘못은 오너가 저질렀는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에 돌아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맹점 매출이 최대 40%나 줄었다고 합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최호식 호식이도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그 후 호식이도마리치킨 가맹점들의 카드 매출을 분석해보니 하루 매출이 전달 같은 요일 평균 매출보다
최대 40%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에 부도덕한 기업의 치킨을 먹질 말자는 글이 올라오는 등 소비자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정우현 회장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미스터 피자 가맹점들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정 회장이 친인척 관련 업체를 통해 가맹점에게 비싼 치즈를 공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자 주요 가맹점 매출은 최대 20%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정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 때에도 매출이 40% 급감한 바 있습니다. 두 프랜차이즈들은 오너 사퇴와 함께 상생협력위원회 출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너의 회사 지분은 그대로인데다 가맹점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오너의 개인적 일탈로 인해 가맹점이 피해를 볼 경우 본사가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투데이 고용 플러스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석준입니다. 앞으로 알차고 유익한 소식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저와 함께 투데이 고용 플러스를 진행할 안혜경 아나운서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공식 취업 도우미로 활동할 안혜경입니다. 여러분이 취부하는 그날까지 고용 플러스에서 알찬 소식 그리고 저의 긍정 에너지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혜경 아나운서의 포부가 벌써부터 대단한데요. 히든잡을 위해서 준비한 첫 번째 알짜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주제를 어떤 걸로 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내용은 바로 취업 성공의 비밀이 담겨 있는 은밀한 엑스파일에 대해서입니다. 네, 취업 성공의 비밀이 담긴 엑스파일이요. 이 제목만 들어도 정말 은밀하고 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파일이 정말로 존재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500대 기업 인사 담당자가 말하는 취업 노하우가 모조리 담긴 파일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 이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는 파일을 손에 직접 넣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그렇게 말하니까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는지 먼저 얘기 부탁드려요. 네, 사실은 이게 누구에게나 공개가 되어 있지만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는 파일인 건데요. 이 X파일의 진짜 제목은 내 일을 잡자, 취업 내비게이션입니다. 지난 3월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방법과 또 주요 기업들의 채용 경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PDF 파일의 형식의 취업 가이드북을 발간한 겁니다. 네, 그런데도 3월에 발간이 됐는데도 여전히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이 가이드북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발간이 된 지 3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실제로 이 가이드북을 활용하는 취준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요.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 그리고 면접 전형 등의 다양한 취업 단계의 유형별 노하우가 아주 상세히 적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자체가 막막한 취준생들에게는 반드시 읽어야 할 가이드북인 셈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수록돼 있나요? 네, 우선 서류 전형을 보시면요. 이 기업에서 서류 전형으로 인재를 뽑을 때 주안점을 두는 부분과 실제 사례들이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무 적합성, 인성과 태도, 그리고 조직 적합성 등을 본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고객을 상대하는 업종은 학벌이나 토익보다는 입사 의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정보입니다. 상대적으로 학벌이나 토익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 걱정하는 취업 준비생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이 영업이나 창구 업무 같은 직무에 한번 도전을 해보라는 일종의 팁을 제공해주는 셈인 거죠. 네, 그렇겠네요. 내용을 보니까 입사 지원 서류를 쓸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써야 할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필기시험에 대한 노하우도 담겨 있는데요. 필기시험은 인적성 검사, 그리고 논술시험 등 형태가 아주 다양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은 상대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적성 검사의 경우에 인적성은 적합이나 부적합으로 또 적성은 등수로 당락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필기시험의 평가 요소는 직무 역량 및 직무 적합성, 그리고 조직 적합성, 그리고 인성 및 태도, 마지막으로 기업의 인재사항 등의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사 논술시험을 출제하는 일부 기업의 평가 기준이 지식보다는 올바른 역사관을 갖추고 있는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필기시험 평균 합격자 수는 최종 입사자의 2에서 4배수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필기시험에 합격을 해도 여전히 풀어야 할 관문이 참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면접 전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개 1차 실무 면접과 2차 임원 면접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1차 면접이 잘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단계라면 2차 면접은 단점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때 해당 직무의 과장이나 차장급 실무 책임자와 인사 담당자가 면접관으로 참여하는데요. 면접 방식은 크게 PT 면접과 토론 면접으로 나뉘고요. 이후에 통과한 사람들은 임원진과 인성 면접을 봅니다. 또 길게는 CEO가 직접 보는 3차 면접까지도 치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아요. 갑자기 제가 면접을 봤을 때도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1, 2차 면접의 특징도 모르고 무작정 봤던 것 같은 그때도 이런 가이드북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특히 취업 내비게이션을 보면 직군별 면접의 변별 기준도 써져 있어서 해당 직군에 도전했을 때 참고하시면 특히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금융이나 보험업의 경우에 협동심이나 자기 희생정신이 높은 사람을 보다 원하는 반면에 도매나 소매업은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어떤 분야에 적합한 사람인지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그 밖에 또 어떤 취업 팁이 들어있나요? 네, 나머지 알짜 정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겠습니다. 대신 이 내일을 잡자 취업 내비게이션의 파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살짝 알려드리면요. 사실 이 파일은 전국 각 대학교에 있는 창조 일자리 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워크넷이나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 진로교육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이 관련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참 쉽죠? 네,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도 방법을 모르면 어렵게 헤매야 하는 법이죠.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투데이 고용플러스는 앞으로도 매일 변함없이 알짜 취업 정보만을 골라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